봉준호 감독이 만든 설국열차는 세계 영화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 만화로 알려진 이 작품은 영화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봉준호 감독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완벽하게 재현해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 스트리밍을 시작한 더 플랫폼은 설국열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영화이고 2020년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 작품이 던지는 의미와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설국열차는 수평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이용해 권력과 계층의 갈등을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더 플랫폼은 수직으로 내려오는 성찬이 담긴 식탁을 이용해 빈부격차와 계층 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꼬리칸에서 엔진이 있는 칸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설국열차는 우리의 문제를 압축해 보여줬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영화 더 플랫폼은 흥미롭게 이 상황을 변주해 메시지 전달에 주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천민자본주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꼬집으며 계층 간 갈등이 극대화된 현대사회를 완벽하게 풍자한 이 영화는 설국열차를 좋아했다면 분명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강렬하게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정된 공간을 떠도는 기차가 아니라 수직으로 연결된 갇힌 공간 속에서 계층 갈등을 극대화한 더 플랫폼은 분명 설국열차에서 파생된 작품입니다. 형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니 말이죠. 여기에 오징어 게임과 유사한 부분도 확인되며 이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랭은 이상한 공간에 지원했습니다. 일정 기간 수료만 하면 자신의 주어질 권리에 대한 기대치가 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지원자만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정신병자들 역시 교도소와 병원 대신 그곳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안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은 거대한 빈 공간이 정중앙에 뚫려 있는 그곳에서 정해진 기간을 보내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랭과 함께 거주하게 된 트리마가 씨는 정신병원 대신 그곳을 찾은 인물입니다. 한 가지는 소지할 수 있다는 규칙에 고랭은 책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이 아닌 트리마가 씨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왔습니다. 경험자와 비경험자 차이는 소지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고랭에게 펼쳐진 그곳의 일상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뚫린 공간에서 거대한 식탁이 내려옵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성찬을 차려내려 보내면 가장 높은 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음식을 먹는 방식이 이 공간의 유일한 룰입니다. 거대한 식탁에 쌓인 엄청난 양의 음식은 모두가 함께 즐겨도 충분한 양이지만 그 방식을 달리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위에서부터 식사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것은 뒤틀리고 맙니다. 순차적으로 식사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족한 식량과 엉망이 된 식탁은 절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순서를 두어 이를 비틀어버리는 방식이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식사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엄청난 양의 음식을 함께 나누지 않고 순서를 정해 식사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계급 사회의 온갖 병폐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총량의 법칙처럼 어느 사회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하고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수직화된 계급 사회가 답이 될 수 없음을 이 영화는 흥미롭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문화 속에서 경쟁에 내몰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화상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섬뜩함으로 다가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추첨해 그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상위층을 배정받은 이들은 가장 먼저 성찬을 즐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아래층에 배정받은 이들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탐욕을 버리고 적당하게 음식을 먹고 아래층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배려한다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욕심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은 뒤틀리게 되죠. 위층의 탐욕은 아래층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게 파괴된 균형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 불안은 결과적으로 모든 이들을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누구도 나서서 균형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고착화된 그 안의 시스템은 서로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껏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위치가 되면 거침없이 탐욕과 착취와 폭력이 발산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자행됩니다. 누구도 도덕적 두려움 없이 이 시스템에만 집착하며 버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것임을 이 시스템에 갇힌 이들 모두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 변화보다 한 달 후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막연한 확률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이곳의 시스템은 그렇게 무조건 순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묘함이 영화를 더욱 강렬함으로 이끕니다.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 견고한 시스템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몫을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몫을 남에게 내주는 것이 싫어 거부하는 순간 그 균열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더 강력한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선의를 믿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와 급진적 변화를 통해 균형을 잡으려는 이의 대립과 갈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회 속 갈등 구조가 작지만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더 플랫폼은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혜택을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 당사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영화는 하나의 설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 실험과 같은 설정은 보는 이들에게 수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상황들 속에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고 지적하듯 말이죠.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그 유명한 죄수와 간수라는 사회 실험은 인간이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이란 장소와 그가 선 자리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섬뜩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변화를 이끌려는 이들 사이에서도 냉운이 존재하고 폭력을 위한 폭력과 목적을 가진 폭력이 공존하며 이 작은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천민자본주의 세상이 합리적 시스템인지 말이죠.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회가 과연 정상일까요? 줄 세우기 교육이 낳은 병폐는 결과적으로 사회를 더욱 경쟁으로만 치닫게 합니다. 비록 2년 전에 나온 영화이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최근 서비스되고 있는 이 영화는 이런 국가가 저지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서 그저 최상위층에 올라가기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정작 자신들을 그 지독한 곳에 내몬 이들에 대해 비판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악용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이들에 대한 비판 없이 변화는 불가능함을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이 시스템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필요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자본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냐라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보다 합리적 방식의 사회 시스템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적나라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더 플랫폼입니다.